살기 좋은 동네란 어떤 곳일까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인근에 대형마트나 병원이 갖춰진 곳. 네, 치안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동네들이 개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이름 모를 어느 생명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길고양이 이야기입니다. 동네 모퉁이에 자리한 오래된 가게. 예, 한국 바로 오세요. 15년간 장사를 해온 주인 아저씨는 팔 수 있는 물건도 얼마 남지 않은 가게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쓰다듬어 줘도 반응도 없고. 야, 저도 자세한 나이는 몰라요. 들어온 거라. 이놈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이제 문을 닫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뒤통수가 딱 뭔가 이제 느낌이 와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지붕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내려보냈는데, 그리고 내려보냈으면 가야 되는데 가질 않더라고요. 동네를 어슬렁거리던 이름도 없고 집도 없던 고양이들. 숙자는 그 수많은 길고양이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별로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동네가 형성됐을 때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보여요. 별로 안 보여요. 장항동은 이른바 재개발 지역입니다. 앞으로 2, 3년 후면 이 일대엔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섭니다. 현재는 보상이 마무리된 구역별로 철거가 진행되는 중이죠. 장항동을 처음 찾은 건 지난 겨울. 사람들이 떠난 지 오래였죠. 흔적 없이 허물어져가는 동네 한가운데 고양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도 골목을 누비며 살았겠죠. 언제부터 이곳에 살았는지, 이름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어쩌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알 수 없는 길고양이의 삶은 폐기물 봉투에 담겨 동네를 떠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 숨죽여 사는 고양이들. 우리는 그 고양이의 삶을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껏해야 10채 정도 될까요? 동네엔 아직 철거하지 않은 빈집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고양이들의 은신처이지 않을까? 그런데 전에 없던 인적을 느껴서인지 한참을 둘러봐도 고양이들은 쉽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후에야 두 마리 있어, 두 마리. 하나 둘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길고양이들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면 길고양이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흰 바탕에 황색, 검은색 얼룩이 있는 이 고양이는 삼색이라고 불립니다. 생후 1년이 채 안 돼 보이는 삼색이. 먹을 것을 찾아 나온 모양인데 텅 빈 통조림으로 배를 채우긴 어렵습니다. 길고양이들은 사냥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 틈에 함께 살던 동네 고양이들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냥보다는 쓰레기를 뒤져 허기를 달래는 게 더 익숙하죠. 계속 쓰레기를 먹다 보면 언젠가는 탈이 날 터. 그런데도 이 동네 고양이들은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진 동네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끈질기게 버티는 것뿐. 혹독한 계절을 이겨내야 합니다. 영역동물로 알려진 고양이의 습성상 이곳을 쉽게 떠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떠난 동네는 더없이 고요합니다. 어느덧 고양이들의 터전이 된 이곳. 햇볕이 따뜻한 시간엔 자신만의 공간에서 몸단장을 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내쫓길 일 없는 동네라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요? 며칠 뒤 버려진 비닐하우스 앞에서 못 보던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제작진의 시선을 피해 슬금슬금 도망을 가는 고양이 뒤로 줄무늬 고양이가 다가옵니다. 얼굴을 부비며 친근함을 표시하는 두 녀석.
보통의 길고양이는 단독 생활을 하지만 밥을 같이 먹으며 친해진 경우에는 함께 어울리기도 한답니다. 이 녀석들도 친구겠죠?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 속에서 한 몸처럼 꼭 붙어 다니는 녀석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양아, 동네의 정막을 깬 건 고양이 보호 활동가들. 애기는 아니고 이들은 고양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들어갔다. 일로 들어갔다. 노랑아, 안녕. 양아, 나가지 마. 이 동네에 얼마나 많은 고양이가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 일단은 겨울을 날 수 있게끔 사료를 챙겨주며 지켜보는 중이죠. 기본적인 갈증 해소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희가 2019년 7월이죠? 네. 그쯤에 SOS 연락이 왔어요. 자기 집 마당에 고양이들이 와서 놀고 자기들도 밥을 줬는데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시게 돼서 여기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데 걔네들이 한 10마리 가까이 됐거든요. 이들은 고양이들의 이주를 계획하며 생활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활동가들에 따르면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이 두 녀석은 예상대로 단짝 친구. 이 고양이들에겐 나름의 규칙이 있답니다. 한 마리가 밥을 먹으면 다른 한 마리가 망을 보는 거죠. 그런데 고양이들의 밥자리에 불쑥 들어온 개 한 마리. 고양이들의 사료를 먹고 한참을 머물다 영역 표시까지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나타난 또 다른 녀석. 어떻게 주인도 없이 떠도는 개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혹시 고양이처럼 버려진 건 아닐까요? 고양이를 쫓는 건 개 본능. 때론 이 본능에 고양이들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뿐. 이곳에서 고양이들은 들개로부터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늘 함께 다니던 두 녀석이 이틀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시가 애매하지 않나요? 결국 활동가와 함께 고양이들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밥자리 근처에는 개들의 발자국만 난무합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배에 뚜렷이 남아있는 상처. 이주를 하게 되면 두 녀석을 꼭 같이 보내려 했습니다.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3년. 무너져가는 동네에서 고양이들은 3년 남짓한 목숨을 운에 맡겨야 합니다. 다행히 이 녀석은 운이 좋았습니다. 이제 왔어 너는. 너 얼마나 걱정했는데. 혹시 친구의 죽음을 지켜봤던 걸까요? 급히 허기를 채우는 녀석은 많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죽음을 맞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그 사이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아픈 고양이가 있거나 임신한 고양이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고양이들, 겁에 질린 고양이들은 거의 이렇게 밑으로 숨는 습성이 있어서 건물과 함께 매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완전 땅이 막히기 전에, 고립이 되기 전에 개체 수를 최대한 줄여놔야 하고 새끼들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빈집 주변을 서성이는 고양이. 먹이를 찾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 집에 살던 쌍둥이 자매. 자매는 다른 동네로 이사한 후에도 매일 아침 빈집 마당을 찾습니다. 밥때가 되면 자연스레 모여 기다리는 고양이들을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집에 있는 애들 새로운 집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일 먼저. 지금 가족 반대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네. 또 애들이 많으니까 또 쉽지 않아요. 마당을 찾아온 고양이 한 마리로 시작된 인연. 한 녀석의 밥을 챙겨준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고양이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 후로 마당은 고양이들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자매는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고양이들을 중성화시켰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될 상황을 대비한 거죠. 그 애들이 다시 돌아오더라고.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집이 무너지고 땅이 갈려도 익숙한 이 동네에 남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스스로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